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자, 지난 시간에 민영이까지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발표 순서가 이렇게 되니까 혹시 이 자리에 들어와 있으면은 그 순서로 발표를 준비해 주세요. 우리가 3주 동안 발표하기로 했으니까 오늘이 이제 발표하는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발표할 선수가 사회복지의 최주희, 그 다음에 디자인 영상의 김나연, 경찰 행정의 김세용, 전수빈, 최은정, 이서현. 이 순서대로 진행되니까 여러분들이 이 순서보다 더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상해 가지고요. 주의부터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의가 아직 안 들어왔나? 만약에 주의가 아직 5분이 안 됐으니까 모를 일이죠. 아직 모를 일인데 만약에 내가 호명하는 선수가 만약 오늘 결석에서 없다고 한다면 그 다음 발표자로 순서를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최주희, 김나연, 김세영, 전수빈, 최은정, 이서연, 박준수, 김동욱, 원성진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들어온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또 한번 얘기하면 오늘 발표 순서가 최주희, 김나연, 김세영, 전수빈, 최은정, 이서연, 박준수, 김동욱 이런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에요. 여러분들이 발표 공유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미리 기기 같은 거 준비해 주셔서요. 순서가 되면은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주희야? 최주희? 오늘 주희가 발표 순서 첫 번째거든. 지난 시간 친구 다음으로 우리 지난번 마지막 민영이가 발표 마치고 오늘 주희부터 시작하니까 첫 번째로 발표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좀 해주세요. 공유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최주희, 김나연, 김세영, 전수빈, 최은정, 이서연, 박준수, 김동욱 이런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에요. 사용한테 다음 주에는 그 발표 우리 예정했잖아. 오늘 세 번째 발표니까
다음 주에는 발표가 아니라 우리 예정된 수업을 진행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세영이만 괜찮다면은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파일을 올려서 세영이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괜찮겠어요? 네, 보세요.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보자고. 그 노트북 빨리 고쳐줬으면 좋겠네. 뭐가 문제가 생겼어? 그 전원이 잘 안 켜지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어쨌든 그 뭐야 그 공짜로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그런 연한의 거야? 아니면 네가 돈을 들여서 고쳐야 되는 거야? AS 맡길 수 있어요. 다행이네. 그래도 AS 기간에 기간이 나서 다행이다. 네. 자, 세영이 거는 제가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영이 거는 제가 지금 좀 준비를 해놓고 그다음에 나머지 선수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되었네요. 그러면 우리 주의부터 오늘 또 세 번째 여러분들이 열심히 체험하고 온 그 내용을 함께 공유하면서 또 즐거운 토론해 보겠습니다. 최주희 발표 시작해 주세요. 네, 우선 저는 약간 전통 체험을 직접 가기보다는 동네 친구들이랑 같이 전통놀이인 윷놀이를 체험을 해봤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근데 그 주희야, 이거 공유할 때 소리 체크하고 공유했어요. 그래야지 이 동영상 소리가 나옵니다. 그렇지 네. 않았으면 네. 그러면 한번 네. 틀어보세요. 네. 오늘은 한국 전통 민속놀이인 윷놀이를 친구들과 함께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를 다 통과시켜야 이기는 거야. 우리 9개 해야 돼? 아니 줘봐. 아, 맞아. 나 진짜 다 까먹었어. 맞아. 맞다. 뭐가? 나 업고만 막 하잖아. 맞아. 맞아. 업어야지. RGB 빨간색 세 개가 없어. 뭐 하나 만들까, 반으로? 이거 파란색 하나를 빨간색으로 대체하자. 그래. 우리 그거 할까? 되고 있어. 아 그래. 하나 둘 셋. 안 늦어진다 가위바위보. 안 늦어진다 가위바위보. 무슨 색 할까? 주황색. 나는 이 색깔. 내가 초록. 그래. 너가 던져야지. 말해줘. 헐. 이거 낙 아니냐? 그니까. 낙이야. 또. 도? 잡아버리지. 다 잡아버리지. 도. 안 가? 너 개.
아, 말을 새로 넣을 수도 있는 거잖아. 맞아. 하지만 너 벌써 뭐? 왜 뭐가 뭔데? 5칸. 하나 더 하자. 또 한 번 더요? 또. 그럼 이거 도착하면 되지. 딱. 세상에, 내가 제일 꼴찌야. 제일 나와주세요. 대박. 누구 잡은 거야? 안 잡았어. 일로 가자. 아. 나쁜 얘 같다. 나 같으면 여기 갔다. 나 같으면 얘 여기 같다. A, B 중에 하나 골라줘. A, B 중에 하나 골라줘. 나는 A. 그렇네. 뭐야 뭐? 뭐야? 와, 보내길 잘했다. 아니구나. 개? 기다려라 좋아. 낙이네요. 낙이. 양념. 야, 내가 떴어. 그런 게 하나도 없다니. 아 진짜. 이거 어디 있던 거야? 아 진짜. 나갈게요. 이거 딱 아니지. 걸쳤어. 야야야! 빨리 끝내자, 빨리 끝내자, 빨리 끝내자. 주희 윷놀이 영상 잘 봤습니다. 자, 우리 이 동영상 보면서 여러분들 피드백 한번 들어볼까요? 관광학부 안시윤입니다. 네. 저는 윷놀이를 진짜 어렸을 때 빼고는 해본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규칙도 잘 모르고 이러는데 이렇게 전통 체험을 알리는 프로젝트에서 윷놀이를 선택하시게 된 이유가 혹시 명절 때마다 윷놀이를 자주 접하거나 그런 기회가 잦은지 궁금합니다. 제가 근래에 그 명절 때 윷놀이를 즐겨 한 적은 없는데 한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약간 멀리서 못 오는 친척분들이랑은 약간 실제로 만나서 윷을 던지고 놀이를 할 수 없으니까 항상 그 온라인 게임 윷놀이로 만나가지고 내기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억도 나고 실제로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윷놀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음. 또 아주 실질적인 질문을 했네요. 우리는 잘 안 했는데 그쪽 집은 합니까? 또 항상 우리가 우리 친구들의 그 발표 자료를 보면서 그 내용 컨텐츠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항상 관심을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보는 습관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그 친구 발표를 통해서 그 친구 발표 어떤 강점이나 또 아쉬운 점 같은 걸 통해서 우리가 또 더 좋은 프로젝트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면모에 대해서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누가 어떤 그런 류의 피드백이나 그런 류의 언급 뭐 있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볼게. 주의 발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가장 큰 강점, 개성. 관광학부 정유나입니다. 네. 제가 그 대한제
외국인들 많이 나오는 예능 프로그램 보면 윷놀이를 많이 접하는 것 같아요. 한국 전통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그래서 그런 거를 유튜브로 이렇게 쳤을 때 방법을 쉽게 알려주는 그런 매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 강사분님께서 만드신 영상을 보고 외국인들이 유튜브를 조금 윷놀이를 좀 배울 수 있겠다는 생각을 들어서 좋았지만 그래도 그 윷놀이 판이나 그 방법을 조금 더 클로즈업해서 판을 위주로 이렇게 영상을 찍었었더라면 조금 더 이해가 쉽고, 그러니까 저희는 다 알지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게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윤아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까이서 경험할 수 있는 걸 찾아보세요라고 얘기했었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들, 체험들을 통해서 우리 전통에 대해서 이제 문턱을 낮추기를 원하는 거야. 그랬을 때 주위가 친구 섭외하는 게 여러분 쉬워요. 사실 이 바쁜 세상에 그냥 만나지 뭔가 과제 수행하기 위해서 친구를 동원하고 시간을 낸다고 하는 쉬운 거 아닌데 두 친구들이랑 즐겁게 하면서 뭔가 어쨌든 대단히 어려운 거든 어렵지 않은 것이든 어떤 윷놀이하고 우리 전통놀이를 즐겁게 수행하고 즐겁게 하는 모습이 영상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통을 좀 멀리서 생각하지 말고 가까이 생각보다 내 가까이에 전통이 있다라는 경험도 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이 프로젝트의 목적이었어요. 그런 면에서 이제 주위가 그렇게 가까이 아주 편하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 즐겁게 하는 모습도 보여줬다는 거, 그건 이 프로젝트 이제 목적에 맞는 강점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프로젝트가 뭔가 또 우리가 배우고 또 뭔가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예를 들면 이제 동영상으로 한다고 하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이 동영상을 우리 채널에 올려서 뭔가 전통 문화를 소개하는 그런 어떤 역할도 하게 될 겁니다. 얘기했었을 때는 윤아가 방금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즐거움을 담는 그런 영상이 아니라 이 전통을 우리 친구들 중에서 낯설하거나 또 뭐 외국인들이라면 윷놀이 룰 자체도 모르니까 그런 걸 좀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걸로다가 시간이랑 장소랑 그거는 다 똑같은데 영상과 그 몇 가지 이제 멘트 그것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는 그게 이제 기획인 거지 기획이 우리의 즐거움을 소개하는 기획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그런 윷놀이라고 하는 그 놀이를 좀 알리려고 하는 그런 기획일 수도 있고 그런데 후자의 면모가 우리가 이런 어떤 또 하는 거에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이었는데 그랬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윤아의 생각도 한번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었으면 좋은 지점일 것 같아요. 또 그럼 주희가 자신의 이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생각하고 또 결과물을 이렇게 같이 우리 선수들과 봤었을 때 내 프로젝트의 장점 그리고 내 프로젝트의 아쉬운 점 자평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윷놀이의 특성 중에 강한 것 자체가 이웃이나 가족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 놀이인데 그거를 약간 그런 특성을 잘 살려서 저도 영상을 재밌게 제작을 했던 것 같고 약간 그냥 단순히 과제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그 두 친구들과의 추억거리도 하나 생긴 거라 그것도 되게 좋은 것 같고 진짜 말 그대로 재밌게 촬영하고 재밌게 편집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단점은 그 윷놀이는 원래 큰 멍석을 깔고 즐겨 하는데 제가 그 멍석을 구하고 싶었는데 요즘 실생활에서는 구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그만한 판으로 하게 돼서 그게 조금 아쉽고 윤아 학우님께서 피드백 주신 것처럼 그 이웃이 굴러가는 모습이랑 말을 놓는 모습을 좀 클로즈업해서 찍었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영상 중간중간에 짜집기가 힘들어서 그대로 그냥 저렇게 먼 화면으로 쭉 갔던 것이 조금 보시는 분들 입장에선 아쉬울 수 있었겠구나 싶습니다. 네.
맞아, 맞아. 그건 이제 편집에 좀 그게 있었는데 이제 편집을 하기에는 그랬다라고 하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됐고, 어, 뭐 여기에 있는 누군가도 포함될 수 있고 아니면 또 구체적으로 윤아일 수도 있고 특별히 윤아가 그 강점을 얘기했었을 때 공동체성 같은 거 놀이의 공동체성 그리고 친구들과 정말 즐거웠어요. 또 내게는 좋은 추억이 되었어요. 편집도 그래서 즐거웠어요. 이런 것들이 내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하고 싶은 공부를 하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한다면 어쨌든 윷놀이는 외국인들이 우리 전통 놀이를 얘기할 때 대표 선수인데 생각보다 유튜브에 그 외국인들이 이렇게 좀 봐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은 저희가 이참에 이참에 이걸 두들겼으니까 좀 다시 한번 잘 이렇게 좀 편집도 배우고 해가지고 그런 거 포함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우리 수업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생각해 즐거움도 중요한 요소지만 또 배움도 중요한 요소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윷놀이 다 즐겨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지만 윷놀이의 놀이의 역사적인 배경 같은 경우는 조금 이런 프로젝트를 받은 주의가 좀 공부를 해가지고 그게 많은 게 아니니까 좀 영상의 한두 장면 윷놀이의 역사적 배경이라고 하는 것이 뭐 조선 초기에 뭐 이렇게 민초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해서 이렇게 해서 뭐 해서 이름이 이랬다가 지금 이렇게가 이런 형태로 왔다라고 하는 간단한 그 역사적 배경 같은 경우가 훨씬 더 이 놀이를 즐거움과 함께 학구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또 전통 한국 사상과 문화라고 그 성격 프로젝트도 맞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아까도 보니까 꽝이네 그러는데 그건 주인의 그룹들의 룰인 거야. 그 안에 그 안에서 유시해야 된다라는 그 규정인 거고 그것과 상관없이 뭐 유태가지고 또 할 수도 있고 그 규정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마다 이런 유세 원칙들 화투도 지역마다 또 다르고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이 또 문화를 좀 반영하는 요소들이 분명히 되거든. 그랬을 때 그런 규정의 지역마다의 차이 뭐 그런 것들을 조금 스터디하고 즐겁게 놀면서 종건종건 이거는 이래서 이런 룰이에요. 우리는 우리 방식에 우리는 서울 스타일이에요. 강남 스타일이에요. 뭐 이렇게 하면서 가면은 재미도 있으면서 굉장히 사실 놀고는 있지만 그것까지 공부하면서 놀지는 않잖아. 근데 이런 과제를 하면서 그것까지 공부해서 소개했으면 좋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어요.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연이 김나연. 나연이 발표 준비해 주세요. 네. 화면 보이시나요? 공유를 시작했으니까 조금 기다려봐요. 시간이 걸리네. 나연아, 그 지금 두 개로 들어온 모양인데 요 화면을 공유하는 그게 네트워크 뭐가 되는지 일단 공유를 풀어봐. 풀었다 다시 한번 시작해 주세요. 시작합니다 하면서 화면이 안 들어오는 거 보니까 그렇지. 다시 한번 또 들어가 보세요. 됐어요. 문화 수업을 듣는 학생 여러분, 저는 오늘 전통 체험으로 한가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 종류의 한가 중 매젓가라고 불리는 한가를 이번 시간에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만들기 전에 앞서 매젓가라는 한가에 대해 짧게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매젓가라는 한가에 대해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어떤 모양을 띠고 있냐면 이런 모양의 모양을 갖고 있는 한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을 갖고 있는 매젓가는 마치 매화 나무에 참새가 앉은 모습과 같다 해서 한자로 매화매 참새 잡자를 써서 매젓가라고 불려지기 시작을 했고요. 현재는 타렉과 차숫가 등의 다양한 이름들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설명을 마치고 이제 지금부터 만들어 가보도록 하실까요?
매작가를 만들어보면서 제가 한과를 만들어보는 게 처음이라 아직 미숙하고 어려웠던 부분들도 있었는데요. 이번 시간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쉽게 도전해보지 못한 체험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음식 문화가 훨씬 더 아름답고 우리나라 전통 음식에 대해 이전보다 더 많은 지식들을 쌓을 수 있었던 뜻깊은 체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시간이 있다면 영상을 보시고 한 번쯤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네, 나연이 영상 잘 봤습니다. 자, 매작과라고 하는 한가 만들기 여러분 보시고 또 어떤 피드백이 가능할까요? 한가학부 정윤아입니다. 정윤아하고 제가 먼저 사회복지 또 아. 우리 발표했던 친구 들어요. 윤아부터 하고. 일단 손재주가 정말 좋으신 것 같아서 영상 보는 내내 되게 감탄을 많이 했고 또 되게 유래도 조금씩 설명해 주시고 만드는 법도 좀 차근차근 설명해 줘서 되게 이해하기 쉽었고 따라하기 쉬웠던 것 같지만 손재주는 좋은 것 같아요, 학부분이. 네. 근데 윤아야, 영상의 어떤 면을 보면 손재주가 아주 좋다라는 걸 갖다 이렇게 느끼신 거예요? 그 모양을 만들 때 조금 장미 같은 모양을 만든 것 같더라고요. 저 같으면 그냥 동글게 그냥 했을 텐데 더 뭐 약간 보기 좋은 게 먹기도 좋잖아요. 그래서 약간 보면서 조금 더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욕구를 조금 더 많이 키워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연아, 그 빨간색도 이렇게 거기 한가 나왔는데 빨간색 하는 것도 동영상에 아까 뭐 나왔어요? 빨간색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거는 제가 동영상을 찍은 줄 알고 촬영한 줄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날아갔었거든요. 근데 빨간색 부분은 색소를 조금 넣어 가지고 만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빨간색 부분에 반죽을 만들고 그다음에 다른 거에 이렇게 모양을 이제 그렇게 만든 거예요? 네. 모양을 이렇게 머리 닦는 형식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날아가지 않고 그 영상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으면 우리가 뭔가 끊어지지 않고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그걸 볼 수 있었겠네요. 왜냐하면 모양이 빨간 게 들어간 모양이 나왔는데 중간에 빨간 거랑 이렇게 연결된 그런 이제 화면은 우리가 못 봤으니까 그게 날아갔었구나. 또 아까 사회복지 누구였죠? 사회복지학부 최주희입니다. 네, 주희. 저는 음식 튀기실 때 되게 깜짝 놀랐는데 저도 약간 명절 음식 돕거나 평소에 요리해 먹을 때 튀기는 게 자칫하면은 뒷면이 까맣게 탈 정도로 약간 번거로운 음식인 걸 알고 있는데 너무 노릇노릇 잘 구우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평소에도 요리를 좀 즐겨서 자주 하시는 편인지가 궁금했습니다. 원래 평소에 요리는 거의 잘 안 하는 편이고 이번 과제를 통해서 오랜만에 해 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처음 하는 사람이 노릇노릇하게 그렇게 진짜 해본 사람은 튀기다 보면 시커매지는데 안 해본 사람은 시커매지 않게 노릇노릇한 게 손솜씨가 좋은 게 튀기는 솜씨가 남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노릇노릇하게 잘할 수 있었어요? 그냥 낮은 온도에서 저도 유튜브 보고 따라한 거라서 낮은 온도에서 튀기라고 나와 있어서 그냥 하다 보니까 된 것 같아요. 오케이. 그렇지. 유튜브를 통해서 따라해서 그렇게 결과물이 나왔다. 오케이. 또 다른 뭐 궁금한 거나 질문? 디자인 영상학부 최보미입니다. 네. 네, 이번에 보는 게 저도 처음 보는 종류의 한과였는데 혹시 맛이 그냥 다른 한과들과 비슷했는지 아니면 좀 달랐는지 궁금합니다. 맛은 생강이 들어갔었어서 생강 맛이 은은하게 났었던 것 같고 그리고 튀긴 음식이다 보니까
좀 바삭바삭한 맛도 같이 났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레시피 중에서 생강을 사용하기로 한 거는 개인적인 취향인가 아니면 그 동영상에 참고한 것이 생강 매작가여 가지고 생강을 한 건가? 생강을 하고 또 꽈배기 스타일로 빨간색 넣어 가지고 하는 거는 개인적인 취향도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그 매뉴얼대로 동영상 안내대로 그대로 100% 따라한 거예요? 이제 생강 같은 경우에는 다른 영상들도 많이 찾아봤는데 대부분 생강이 거의 다 들어갔었어서 매뉴얼대로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좀 꽃 모양처럼 만든 거는 그냥 제가 만들고 싶어서 그런 식으로 만들었던 거고 그냥 일반적인 모양도 몇 개 섞어서 같이 만들었었습니다. 만들어 보고 싶어서 더 고난도의 꽃 모양을 만들었다는 이런 지점의 얘기가 저는 참 좋아요. 어쨌든 뭔가 끌려가면서 하는 프로젝트 공부가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뭔가 이렇게 모티베이션 해 가지고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너무 좋고요. 그다음에 아까 나연이가 무슨 얘기 끝에 이게 처음이어 가지고 하면서 좀 어려운 점도 많이 있었지만은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우리 친구들 중에서는 이 영상을 통해서 한 가지 좀 만들어 봐야지 생각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개인적으로 나연이는 그 어려운 점 어떤 부분이 가장 이 첫 경험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가요? 일단은 제가 요리를 거의 안 하는 성격이라서 매뉴얼대로 보고 따라하는데도 조금 어려웠던 점도 있었지만 같이 촬영을 하면서 했었어야 됐었어서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이제 영상이 많이 안 들어간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혼자 하다 보니까 뭔가 기관에서 하면 전문적인 강사분들이 있을 텐데 혼자 하면은 이게 잘못됐는지 잘 되고 있는지 모르다 보니까 확인을 할 수 없어서 그 부분이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럼 다른 질문 있나요? 사회복지학부 박준수입니다. 네. 그 처음에 생강물을 전자레인지에 돌리셨는데 그 전통적인 방법은 전자레인지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조리하는지 궁금해요. 그 부분은 저도 따로 찾아보질 않아서 잘 모르긴 하지만 전자레인지에 돌리지 않고 아마 거름망이나 그런 걸로 즙을 내서 만드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준수의 그 궁금함 아주 그 좋은 궁금함이었고 나연이도 이제 이렇게 즐겁게 요리에 관심도 없는데도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해보는 거 이것도 어쨌든 전통을 통해서 가까이 갈 수 있는 벽을 그 담을 낮추는 프로세스니까 그난 높이 평가하고 싶고요. 그렇지만은 이게 어쨌든 전통 한가였으니까 전통 한가의 그런 조리법 같은 것이 현대화돼 가지고 동영상을 통해서 동영상으로 내가 배워서 구현을 했지만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사도 하고 해 가지고 언급했더라면은 좋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준수의 얘기도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잘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나연 씨 장단점, 내 프로젝트의 발표의 장단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간다는 말씀을 듣고 주제를 정할 때 뭐 키트를 사용하거나 기관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지만 이 영상을 보시고 다른 분들도 요즘 젊은 세대 분들이나 다른 분들도 쉽게 우리 집에서 전통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일단 제작을 해서 접근성 부분에서는 제일 강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좀 아쉬운 점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더 우리나라 한과나 그런 전통 지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지 못했다는 점이랑 이제 영상 중간중간에 촬영이 안 돼서 좀 설명이 미흡했던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근데 그 첫 번째 취지는 정말 정말 훌륭하네요. 그 영상을 통해서 좀 많은 젊은이들이 전통 한가를 좀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의도로 시작했다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나연이 수고했고 그 다음에 세영이 내가 올려줄 테니까 세영이 발표해 주세요. 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찰학부 김세영이라고 합니다. 넘겨주시면. 넘기면 돼? 네. 먼저 목차를 설명드리면 동기 및 도자기 공예를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제가 체험했던 도자기 공예 체험을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느낀 점을 발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기를 설명드리면 한국 전통 체험하는 과제를 하기 위해 제가 어떤 체험을 해야 할지 좋을까 생각하다가 저희 동네에 헤이리 예술마을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제 기억상 거기에 많은 전통 체험 같은 걸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찾아본 결과 활쏘기, 도장 만들기, 뭐 근대 박물관 등이 있었는데 도자기 공예는 저에게 생소한 체험이고 또한 이번 어머니 생신 때 선물을 못 챙겨드려서 어머니가 서운해하셨는데 이걸 계기로 어머니께 좀 늦은 생일 선물을 챙겨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자기 공예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도자기 공예란 도자기를 흙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원료를 섞은 배합물을 통해서 구하는 생활용품입니다. 흙을 주 원료로 사용하고 온도, 굵기, 그릇 사이즈 등의 특성, 투명 정도에 따라 토기, 도기, 자기로 구분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석기시대 빗살무늬 토기로 시작하여 고대부터 도기, 삼국시대부터 자기로 발전하였고 그리고 고려시대에는 크게 발전하여 고려청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부터는 백기를 사용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먼저 도자기를 만드는 방법은 6가지로 나눠집니다. 먼저 첫 번째로 도자기에 사용할 흙을 만듭니다. 여러 가지 배합물들과 점토를 사용하여서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물레를 이용하여 형태를 만들고 그늘에서 천천히 건조시킨 다음에 가마에 넣고 700도에서 800도 사이에 낮은 온도에서 굽습니다. 그리고 도자기 알료를 사용하여 멋진 그림이나 문양을 그립니다. 그리고 흙가루 나무재를 물속에 섞어 초벌구이한 그릇 표면에 바릅니다. 마지막으로 유약을 잘 바른 그릇을 잘 말린 다음 바닥 부분은 닦은 후 가마에 넣고 1200도에서 1300도 사이의 온도로 구우면 완성이 됩니다. 저는 먼저 흙 만드는 것부터는 안 하고 만들어진 흙을 이용해서 형태 만들기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전체적인 모양이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하여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게 굉장히 예민하여서 조금만 힘을 잘못 줘도 모양이 망가지기 때문에 힘 조절을 잘 못하는 저에겐 정말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형태를 완성한 도자기에 그림과 문양을 그렸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하였지만 저와 어머니는 그림에 소질이 없어 원하던 모양이나 그림을 제대로 잘 그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뭘 그릴까 생각하다가 어머니가 꽃 중에 수국을 좋아하셔서 그걸 그려 넣었더니 뭔가 조금 더 고급적인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만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성형을 하고 난 다음에는 성형하고 그림을 그려 넣은 다음에는 원래 초벌구이를 하는데 아쉽게도 이 단계부터는 저가 직접 체험할 수 없고 이 기관에서 다 완성해 주신 다음에 택배로 보내주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걸 보니까 도자기가 갈색이었는데 열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얀색으로 변한다는 것을 보고 매우 신기했고 제가 만든 도자기가 어떻게 만들어질까 굉장히 기대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느낀 점입니다. 도자기 공예는 저에게 매우 생소하였는데 체험할 수 있어서 좋았고 물레를 돌릴 때 그 점토가 굉장히 부드러운데 그게 계속 하다 보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잡다한 생각이 많이 드는 날씨와 가을인데 뭔가 도자기 만드는 거에 한 가지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잡다한 생각들을 쫓아내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과제 덕에 어머니와 산책도 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좋아하실 도자기를 직접 만들었다는 것이 가장 뜻깊은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영이 수고했어요. 혹시 세영이 지금 집에서 이 발표하는 건가요? 네, 그럼 그 도자기 좀 우리 보여줄 수 있나요? 완성품?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음. 쉬는 시간에 찾은 다음에 아니 얼마 전에 네. 어머니가 잘 보관하고 계시겠지. 쉬는 시간 한번 찾아가지고 한번 우리의 네. 실물을 이게 줌이 가지고 있는 또 장점이 그걸 우리가 직접 그 결과물을 볼 수 있다는 거니까 한번 쉬는 시간에 찾아봐서 우리 보여주세요. 네. 자, 도자기 체험 어떠셨어요? 궁금한 거 또 묻고 싶은 거? 건강학부 안시은입니다. 네. 저도 처음에 도자기 만들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게 소요 시간이 2주가 걸린다는 점 때문에 못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나라의 손님이 와도 뭐 손으로 만져서 하는 거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은데 어디서 체험하셨는지랑 얼마 주고 하셨는지 그리고 그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다른 도자기 체험관과 다른 점이 있는지 혹시 알고 싶습니다. 저는 제 지역에 헤이리 마을이라고 그런 곳이 있는데 거기에 도자기 체험 학교라는 그러니까 곳이 헤이리 마을 그러면 우리 친구 중에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 중에 세영이가 그 일산 파주 쪽에 살고 있는가? 네, 제 파주 쪽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주 그쪽이 출판단지랑 아, 헤이리 마을이라는 문화공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경기도 파주 지역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네, 거기에 도자기 체험 학교라고 있는데 2만 원을 주고 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고 나서 다 택배로 보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 2만 원에는 택배 보내주는 비용까지 포함이 되는 건가 아니면 택배비는 따로인가요? 택배비는 따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이름 자체가 우리 친구들이 관심이 있어서 혹시 그 지역에 근처에 있는 친구들이 한다면 헤이리 도자기 학교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거예요? 그 세영이가 다녔던 도자기 곳이 체험 학교라고 하면은 나와요. 도자기 체험 학교. 네, 그리고 헤이리 지역에 있고 헤이리 마을에 있고 도자기 체험 학교. 또 어떤 질문이랑 어떤 관심? 디자인 영상부 황예진입니다. 네. 이제 저는 이거 이번에 도자기를 전통으로 만드시는 거를 잘 봤는데요. 제가 지금 세라믹 수업을 듣고 있는데 저는 지금 물흙을 써서 어제 유약을 바르고 왔었는데 혹시 아까 과정 중에 유약 바르시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공공기관에서 다 해주신 건가요? 저는 물레를 돌리고 그리고 모양을 그려놓는 것만 하고
그 다음 과정부터는 네, 거기 기관에서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영 씨, 그 기관이 이렇게 네. 짧은 몇 시간에 이렇게 다녀가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지만 좀 더 진지하게 뭐 1주, 2주, 3주 뭐 좀 여러 번 와가지고 하는 뭐 그런 과정도 있겠지요? 어,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 음,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냥 만들어진 완성된 도자기에다 그림을 그려놓는 거하고, 저처럼 물레를 이용해서 모양까지 만든 다음에, 그 그림을 그려놓는 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오케이. 또 다른 뭐 질문 궁금한 거 있을까요? 국문학부 이기준입니다. 사회복지학부 박준수입니다. 네, 이기준, 박준수 이렇게 들어봐요. 그 혹시 도자기 만들 때 총 제작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렸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게 다른 사람도 있어서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지만 3주 정도 걸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만들어서 제작 결과물이 나오는 거는 3주고 당일날 그 프로그램에 참석해가지고 빚고 그리고 또 그 그림까지 집어넣는 그 프로그램에서의 세영이가 거기서 보냈던 시간은 얼마예요? 1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기준이 이제 미나 다음에는 도자기 프로젝터로 동영상 찍을 건가? 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승우 아빠 생각하겠습니다. 2탄 우리가 기대해봐도 돼? 박준수. 사회복지학부 박준수입니다. 저는 그 PPT 발표하신 거 보면서 물레랑 가마 같은 거에 대해서 사진을 띄어서 어떻게 생겼는지나 좀 구조에 대해서 여기가 어떤 부분이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들으면서 하나 우리 전체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난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즐겁게 다녀오면 짱이야. 왜냐하면 우리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젊은이들한테는 너무 멀리 있고 힘들게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평가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뭔가 즐거운 체험을 하고 우리 전통에 대해서 조금은 더 친밀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전달된다면 난 기본적으로 내가 추구했던 목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단계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가장 베이직한 단계고 그 다음 단계는 우리가 이제 한국 사상과 문화라고 하는 대학생 레벨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그런 여러분들이 선택했던 그 아이템에 대해서 뭔가 조금은 더 공부적인 아카데미컬한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 간에는 또 서로가 다 관심이 다르고 그런 진지한 관심의 물음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도 좀 공부해가지고 그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알려주지 않으면 좀 포함하고 그다음에 그 세영이 그 동영상 그 사진 그거는 옆에서 좀 누가 도와줬는가? 엄마가 찍어주셨는가? 네. 그랬구나. 그러면 사전에 요런 것들은 좀 더 자세히 찍는다든지 해가지고 약간의 설명이 보완됐다면 그 물리의 기능, 그 다음에 뭐 어떤 약간 그 제작 과정 속에서 그런 것들도 조금은 더 준수가 궁금했던 그런 부분들에까지도 설명이 되면 좋았겠다라는 얘기를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질문이에요. 어쨌든 시작이 절반이니까 우리가 어쨌든 즐겁게 시작한 거 그거는 여전히 가치 있는 도전이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우리가 살을 붙여보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으네요. 자, 그러면 우리 세영이 자평해 볼까요? 장점 그리고 아쉬운 점. 네, 일단 장점은 제가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또 네, 그거 같고 단점은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된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아쉽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 세영이 같은 경우 이 본의 아니게 우리 프로젝트 통해 가지고 어머니하고 좋은 시간도 갖고 또 어머니한테 좋은 선물을 해줬다는 것도 나로서는 감사하네요. 어쨌든 그리고 세영이는 어머니의 꽃 취향이 수국이라고 하는 뭐 그런 디테일한 되게 사내 녀석들이 어머니 취향이고 뭐 이런 거 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세영이는 수국이라고 하는 어머니 좋아하는 꽃까지도 알고 그래서 오늘 우리 여기 수업 들었던 모든 친구들이 집에 들어가서는 알면 상관없이 엄마 좋아하는 아빠 좋아하는 꽃 취향이 있어요 해가지고 그것도 오늘 저녁 식탁에서는 좀 한번 파악들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 시간이 52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2시 2분에 10분 후에 12시 2분에 만나겠고요. 세영이는 정말 궁금해요. 한번 어머니들이 네. 찾아가지고 우리 시간에 한번 보여주세요. 12시 2분에 만나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시간은 전수빈, 최은정, 이서연, 박준수 우리 시간 되는 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영이 돌아왔네요. 세영이 제작한 거 찾았는가요? 마이크 좀 네, 가까이. 찾았습니다. 네, 마이크 그걸 마이크 가까이 보여주세요. 아주 멋있네. 그러게 아주 수고했어요. 좋은 네, 경험 감사합니다.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전수빈 자리에 있는가요, 수빈이? 네, 있습니다. 네, 그럼 수빈이 준비됐는가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시작해 주세요. 바로 발표 시작하면 되나요? 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한국사상과 문화 전통문화체험 발표를 맡게 된 17학번 경성학부 전수빈입니다. 이번 발표의 목적은 짧고 굵게 화성에 대한 소개와 액티브한 활동에 대하여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첫 번째로 목차입니다. 화성의 유래와 유적을 소개할 것이며 두 번째는 체험과 놀거리를 알려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수원 화성의 비전과 느낀점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화성은 조선의 왕 정조대왕이 건축을 시작하였으며 2년 6개월 만에 완공을 이룬 수원 화성은 당대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기술을 집약시킨 건축물입니다. 또한 수원 시내 한복판을 광범위하게 점하고 있는 수원 화성은 우리나라 성곽 문화의 백미로 꼽힙니다. 외국인들도 찾으러 많이 오며 야간에 켜져 있는 성벽의 벽들에 달려있는 전등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수원 화성은 4대 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개의 또 강루로 이루어져 있고 강루란 무엇이냐? 강루는 성벽 모서리에 설치된 칠을 말합니다. 강루는 성벽 전체를 조망할 수 있고 멀리까지 적의 동태를 살필 수 있도록 높게 설치하였습니다. 오른쪽 상단의 그림은 화성의 서북 각루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린 화성의 모습은 6.25 전쟁으로 인해 파손된 화성의 모습입니다. 화성의 대부분이 파손되었고 우리나라 경제 형편에 수리는 그때 당시 어려웠으나 1975년부터 79년까지 복원을 하여 지금의 유네스코의 화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휴식을 취하는 화성의 휴식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방화수리장입니다. 방화수리장은 동북 강루를 방화수리장이라 부르며 이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돗자리를 피고 도시락을 먹으면서 과거부터 바람이 정말 많이 불어서 정조대왕까지 이곳에 행차를 내려오면 꼭 휴식을 취하고 투호 및 그리고 활쏘기를 즐겨하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가면은 아직도 활쏘기 전통 체험을 할 수 있고 투호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아직 존재합니다. 두 번째는 화성행궁입니다. 행궁이란 왕이 지방에 거동할 때 임시로 거치하는 장소를 뜻합니다. 지금 화성행궁은 이번 연도 11월 1일 좀 날짜가 많이 지났지만
야간 개장을 시행하면서 답사를 다녀오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많이 없을 줄 알았으나 사람이 굉장히 많아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또한 화성 행궁에 들어가면은 이제 많은 장소들이 훈련을 받는 장소, 그리고 활쏘기 장소, 그리고 옛날 조상들을 모시면서 제사를 지내는 장소, 이렇게 존재를 해서 조선의 멋이 굉장히 어우러져 나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화성 행궁의 놀거리로는 이제 플라잉 스원 열기구라고 하죠. 이제 열기구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됐고 전기 모터사이클로 이제 관람을 도와주는 액티브한 놀거리가 진행 중이고, 그리고 각 건물에 들어갔을 때 이제 그 건물에 대한 설명과 여기는 어떤 장소고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지 설명을 해주는 자동 음성 시스템이 도입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이번 답사를 다녀오면서 느낀 것은 수원 주민 및 한국 사람뿐만이 아니라 해외 사람들도 우리나라 건축물을 보면서 관심을 더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며 이제 화성은 정말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빈이 수고하셨어요. 야, 근데 이제 우리 수업에서 수빈이는 제가 한국사 탐방도 가르치고 그리고 한국사 성과 문화도 가르치는데 한국사 탐방에서는 답사를 다녀오도록 제가 프로젝트를 맡기고요. 우리 수업에서는 이제 체험을 근데 이제 수빈이가 그게 전통 그 활쏘기라든지 이런 어떤 체험 활동이 있다라고 하는 언급은 해 주셨는데 우리 수업 수빈이든 이제 우리 수업의 다른 친구들 발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는 이제 전통 문화를 이제 경험해보고 대개는 이제 장인들이나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그 전문 가까운 가족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인터넷을 통해서 전문가적인 영상을 통해서 배워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어도 보고 또 경험도 해보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문화 체험 활동의 성격인데 약간은 답사의 성격으로다가 다녀온 발표를 수빈이가 우리한테 해줬던 것 같아요. 그 차이를 수빈이가 조금 놓치지 않았나 싶은데 그걸 그 차이를 알고도 그렇게 가셨는가 아니면 차이를 약간 놓친 면이 있는가 어떤가 궁금하네요, 수빈 씨. 사실 조금 제가 이렇게 작성을 하면서 알고는 있었는데 그래도 좀 뭐라 해야 되냐, 이렇게 PPT를 만들 때 그때 활쏘기를 제가 다녀왔는데 이번에 그 사진을 많이 못 찍고 좀 그러한 이런 PPT에 넣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많이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랬구나. 그러니까 활쏘기를 했으면은 예를 든다면 활쏘기를 했으면은 그 현장에서는 그 활쏘기가 하나 이제 그 놀이로 되어 있으니까 자세한 설명이 없으면 이제 전후에 활쏘기 전이나 활쏘고 난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민이 조금 조사도 하고 파악도 하고 해가지고 이런 자료에 포함을 시키고 그런 다음에 이제 활쏘기 하면서의 좀 정말 직접 경험 그리고 활쏘기를 해보니까 직접 그 경험이 어때? 우리 전통 활을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쏘아 보니까 어떻든 생각보다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아니 그 느낌에 대해서 한번 수빈이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아, 네. 활쏘기를 실제로 해보니까 정말 정말 잘 안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좀 깜짝 놀랐고,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무거워서 사람들도 되게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이 잘 보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생각보다 잘 안 나가고 생각보다 그 무거운 그 활을 가지고 우리 선조들은 뭐 전쟁도 하고 또 스포츠도 하고 그랬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어쨌든 직접 어쨌든 겉으로 봤었을 때 하는 것보다 어쨌든 만져보고 쏴보니까 분명히 놀랬어요 할 만큼 느꼈던 거잖아요, 그지? 아, 네네, 직접 느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교실 안에서 책만 보고 또 동영상만 스타디 해가지고 하는 그런 공부하고 물론 그런 공부가 얼마나 중요하지 않다는 철학적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런 공부가 우리 전통을 배워가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참고가 되어야 된다 생각을 했었고
발쏘기를 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진을 좀 못 찍은 것 같아가지고 발표문 작성은 알면서도 좀 그렇게 답사식으로 했던 것은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 이런 걸 포함해가지고 수빈이가 다음번에는 또 기회가 된다면은 우리 문화 전통을 더 좀 많이 가까이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최은정. 사회복지 최은정 있는가요? 은정 씨? 없는가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리 이서연, 관광의 서연이. 네. 네, 진행해 주세요.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항공서비스학과 20학번 이서연입니다. 저는 이번 발표에서 여성 항복에 대해서 조사하였고, 여성 항복의 미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해 이번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한국의 미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이번에 한복을 입으신 저희 할머니 모습을 보면서 할머니 한복을 한번 입어보기도 했고, 한국의 미가 굉장히 잘 나타내지는 것이 여성 한복이라고 생각하여서 이렇게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여성 한복은 현대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한복은 옛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한 민족의 고유의 의복, 조선 옷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직선과 약간의 곡선이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우며 여자 옷은 짧은 저고리와 넉넉한 치마가 어우러져 옷차림이 화려하고도 단아하다는 평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팔을 끼워 넣어 입는 저고리는 상체를 작게 보이게 하고 허리에 감아 입는 치마는 하체를 풍성하게 보이도록 만들어 균형을 잡아주는 그런 옷입니다. 특히 여성 한복은 세계적으로 그 아름다움을 인정받아서 우리나라 여성의 미를 굉장히 잘 살려주는 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성 한복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성 한복은 크게 저고리와 치마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의는 속바지와 속치마, 그 다음에 우리에게 보이는 겉치마를 입고 상의는 속저고리와 나속적상을 입고 그 위에 저고리를 착용하는 방식입니다. 옛날에는 가슴 가리개를 따로 착용하여야 했으나 현대는 지금 평상시에 입는 의복이 아니기도 하고 편안함을 위해서 더 편한 형태로 가슴 가리개 대신에 어깨끈이 달린 원피스 형태의 치마를 착용하므로 가슴 가리개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에 대해서 한복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서양 사람들이나 외국의 사람들은 동양적인 무늬나 동양적인 느낌이 나는 의복은 모두 기모노라고 생각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아보면서 한복은 짧고 타이트한 저고리와 풍성한 치마폭으로 되어 있고 기모노는 몸에 딱 맞는 모양으로 상하의가 하나인 구조에 한국은 상의는 작게 그 다음에 풍성한 하의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기모노는 직사각형 형태의 몸의 형태를 딱 붙는 것을 강조한다는 것으로 차이를 알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 퓨전 한복이 굉장히 화제가 되었는데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블랙핑크나 방탄소년단 같은 K-팝 아이돌들이 한복을 현대적인 형태로 재해석한 의상을 많이 입고 무대를 하거나 뮤직비디오를 찍어서 외국인들이 한복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 오늘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발표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연이 우리 전통 한복 의식주는 문화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죠. 그래서 우리가 전통 문화 얘기했을 때 전통 의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생각보다 더 큰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우리의 한국 문화임에 분명한데, 서연이가 열심히 조사하고 또 일본 기모노까지 비교해 준 거 참 좋았는데, 뭐 입어본다든지 뭐 제작한다든지 체험의 경험이 있었을까요? 얼마 전에 사촌 오빠의 결혼식이 있어서 저희 할머니가 가지고 계시던 한복을 입는 모습을 보고 저도 한번 입어 보았는데 체형도 다르고 조금 그렇다 보니까 한국의 미가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아서 저한테는 그래서 사진은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내 옷이 아니니까 그거야. 아무리 한복이 좀 하더라도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그 프로젝트의 성격은 그 경험의 방점이 있는 거니까 그 사진을 못 하더라도 한국의 미는 이제 주제는 그렇게 하더라도 체험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한테 있어서는 더 중요한 이제 그 목적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물론 할머니 오시니까 좀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렇게 최근에 입어보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어떠한 그 느낌, 경험 를 좀 이 시간에 좀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어릴 때 입어본 한복 이후에는 처음 입어보는 한복이었는데요. 그 한복이 굉장히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하실 때 할머니께 맞춰드린 한복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입어보면서 굉장히 색다른 기분도 들었었고 할머니는 되게 능숙하게 잘 입으시고 저한테도 입혀 주셨는데 저는 그런 방식을 하나도 몰라서 좀 입는 데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래도 입을 때는 참 촉감도 좋았고 편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촉감은 좋았고 편안한 느낌은 들었다. 그러니까 입는 방식은 프로세스가 굉장히 복잡했기 때문에 할머니는 쉬웠지만 내게는 굉장히 어려웠다.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에요. 제가 다른 수업에서랑 다른 기회에 이제 한복에 대해서 이렇게 토론을 해보게 되면은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한복에 대한 이미지 중에 하나는 일단 캠퍼스에 한복 입고 오면 그건 뭐 이상한 사람처럼 되어진, 누구도 입지 않는 그런 어떤 낯섦이라고 하는 뭐 그런 것도 주저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비용 문제, 생각보다 한복이 그게 그 비용이 꽤 센 편이라서 그 비용 문제, 그런 다음에는 이제 그 불편함, 어쨌든 지금 티 하나 입고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입고 생활하는 게 비해서 한복이 굉장히 입는 것도 벗는 것도 또 입고 다니는 것도 개량이 조금 하다고 하지만은 그런 면에서는 일상복으로서는 많이 좀 불편하게 보이고 불편하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이 한복을 주저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세네 꼭지 이유 중에 하나였는데, 또 여러분들이 한복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해 보게 되면은 대학생들 중에서는 한복을 입어봐요라고 하는 그런 동아리 활동, 그런 또 문화운동 활동을 하는 그런 대학생 동영상들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복 관심에 조사를 하게 되면 찾아보게 되는데, 그 대학생들은 우리가 불편하다고 생각해서 불편하지 생각보다 한복이, 특히 요즘에 개량 한복 같은 경우는 불편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주장을 하면서 좀 더 캠퍼스의 우리 일상에 한복을 입어보는, 입고 다니는 어떤 그런 운동을 하는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어쨌든 생각보다 불편하지 않고 뭐 이걸 떠나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하지만 그것이 의든 식이든 주든 아니면 다른 유형의 전통이든 우리가 사실 가는 길에 그게 가까이 있지 않는 게 결과적으로 전통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낯설고 불편하고 생소하고 한복 욕치도 그런 면에서 그것이 과연 정말 불편해서 불편한 것인지 아니면 불편해서 생각해서 불편한 것인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물을 수 있는 물음이고요. 그래서 그 불편함이 낯설면서 시작되는 것이 낯선, 경험해 보시면 낯선 거에서, 방금 전에도 서인이가 그런 얘기했지만 할머니는 쑥쑥쑥 잘 입던데 저는 입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라고 하는 것은 일부 대학생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낯설어 가지고 그것이 불편하고 불편하다 생각해서 불편한 것인지라는 이런 물음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한복 얘기를 서연이가 연구해서 이제 발표해 줌으로써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그 다음에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발표는 우리 박준수, 준수 준비됐는가요? 교수님, 제가 전통 체험하는 걸 까먹고 있다가 이번 주에 신청을 해가지고 아직은 발표 자료를 준비를. 자료를 아직 만들지 못했군요. 그래요. 네네. 늦더라도 준수해가지고 진지하게 경험하고 제출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김동욱, 동욱이. 네. 보이시나요? 잠깐만요. 공유가 지금 들어오고 있으니까 한번 봐요. 동욱아, 이것도 시간이 걸리는 거 보니까 공유를 나갔다가 다시 들어보세요. 종종 이렇게 시간 걸릴 땐 나갔다가 들어오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공유를 끊고 네. 공유를 끊고 요즘 랜선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랜선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다음 차례로 해도 되겠습니까? 다시 접속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 그러면은 그걸 끄고 지금 뒤로 지금 올라왔다. 시간이 걸렸는데 지금 올라왔어.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PPT 발표로 방패연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일단 목차로는 선정한 이유, 재료를 소개해드리고 만드는 과정, 후기, 연날리는 짤막한 동영상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잠깐만 동우가 잠깐만 여러분 동우가 너는 이 PPT 화면이 글자가 진하게 깨끗하게 나오니 아니면 글자가 굉장히 뿌옇고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글자가 잘 보이세요? 뿌옇게 잘 안 보입니다. 보입니다. 다시 보입니다. 지금은 이제 제대로 보이네. 뿌옇게 지금도 다시 또 뿌예. 저 이거 와이파이 새로 갈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다음 차례로 갈게요, 교수님. 그럴래? 그럼 일단 네네.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동우가 지금 네네. 나갔다 다시 들어와. 진짜 랜선이 지금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은 우리 그 다음 순서가 동욱이 다음에 순서가 원성진, 성진이 원성진 민동성 동성이 민동성 네. 동성이 준비됐나요?
저 그 준비를 잘 못해가지고 다음 주에 해도 될까요? 아니, 다음 주에는 할 수는 없고 제출 아직 못한 거지, 동성아? 제출했는데 음, 그 좀 잘 못 만들어가지고 음. 다시 만들고 있어. 다시 만들고 있다고? 그런데 기한이 지난 거는 어쨌든 다른 친구들 기한 맞췄기 때문에 다시 만든 거는 동순이가 그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한다면 그 노력을 기울인 것은 내가 안 받을 이유가 없지만은 어쨌든 평가는 우리 친구들이 다 데드라인을 맞춰가지고 그 평가를 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동성아, 지금 있는 거 가지고 먼저 잠깐 뭐 좀 그래도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 근데 지금 제가 그 지금 개인 사정 때문에 지금 밖에서 수업을 듣고 있어가지고 그렇구나. 네네. 음, 그러면은, 우리 지금 그, 이제 동송이가 지금 올라온 걸로는 제일 마지막이거든. 마지막이어가지고, 혹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선수들 중에서 과제를 제출했는데, 발표 기회를 못 가져가지고, 지금 발표 기회를, 지금, 잠깐만, 동욱이가 지금 들어오네. 동욱이 들어오면 동욱이 발표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동욱아? 네. 이제는 한번 해보세요. 네. 보이시나요? 네, 아주 상태가 좋습니다. 네, 저는 이번 과제 PPT로 방편을 준비했습니다. 다시 한번 소개하자면 첫 번째로 방편을 선정한 이유가 나오고 재료 소개를 한 뒤에 만드는 과정, 후기, 그리고 동영상 순으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방편을 선정한 이유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야외 활동도 제한되고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실내 활동이 좀 주된 만큼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우리의 전통 놀이를 좀 생각해 보다가 학교에서 친구들이나 또는 뭐 가족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강에서 연 날리며 놀았던 추억을 떠올리면서 연을 만들어 날려보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중 반편을 제작하게 된 계기는 가장 쉽고 대중적이며 손재주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재료는 한지, 풀 테이프, 그다음에 실, 대나무 살. 이 대나무 살은 어느 문방구를 가도 요즘에는 방편을 아예 안 만든다 해가지고 연 만들기 재료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구할 수 있는 플라스틱 같은 걸로 대체했습니다. 그리고 칼, 가위나 뭐 색연필, 물감 필요하고요. 방편은 가로 세로 이제 2대3 비율로 재단을 합니다. 두 연 크기는 가로 40cm, 세로 60cm 정도지만 일단 감으로 35cm, 52cm 정도로 맞췄습니다. 재단한 종이는 이제 머리살에 싸서 접을 만큼 가운데 지름 14cm 정도의 구멍을 뚫어줍니다. 후에 연 윗부분에 머리살을 2, 3cm 여유를 두고 감싸주면 됩니다. 대각선으로 붙이는 살은 장살입니다. 아랫부분부터 장살의 머리살까지 붙여주면 됩니다. 세로살은 중살이라고 합니다. 중살을 장살 밑으로 붙여서 가로살은 허리살, 중살 밑으로 가게 붙인 뒤에 머리살을 접어서 마감을 해줍니다. 머리살 쪽에 활 버리줄을 매줍니다. 실이 끊어질 수 있으니까 두 겹으로 해주고
장살 아랫부분 중간 지점에 꽁수구멍을 표시해 줍니다. 우측 사진에 펜 들고 있는 저 부분이 꽁수구멍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50cm 실 2개를 겹쳐 접고 4개의 줄로 만든 후에 50cm 정도의 고리를 만들어 줍니다. 그 중에 4개의 줄 중에 실 3개를 잡고 장살 끝부터 꽁수구멍까지의 길이를 표시를 해줍니다. 4개의 실 중 하나는 꽁수구멍에, 2개는 머리 쪽, 장살 양 끝에, 하나는 중앙에 메어줍니다. 이때 표시된 부분만큼 간격을 잘 맞춰서 해줘야지, 안 그러면은 연의 균형이 맞지 않아 마음대로 날릴 수가 없습니다. 완성된 작품이 이 정도고, 그림을 붙였는데 네, 그렇습니다. 재료 구하는 게 진짜 힘들었습니다. 이게 가격은 굉장히 좀 저렴한데 이제 아무래도 요즘에 하는 곳이 없다 보니까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닌 것 같고, 신재주는 없었는데도 그래도 좀 동영상 찾아보면서 하면 좀 쉽게 만들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걸 언제 해보나 했는데 그래도 뭐 이렇게 하게 돼서 되게 좀 유익했고 좋았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을 날려보는 영상인데, 골목길에 날려서 바람이 안 부는 바람에 네, 이 정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제가 방패만 만들었던 우리 동욱이 이야기, 여러분 보시면서 혹시 궁금한 거랑 피드백 뭐 한번 같이 이야기해봐요. 반갑고 유진입니다. 네. 저도 어릴 때 아빠랑 막 대공원에서 연 날렸던 기억이 되게 많이 나는데, 막 중쌀, 활벌 막 이런 자세한 용어들은 처음 들어봐서 좀 새롭고, 또 그거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좀 어렵기도 했고요. 실제로 만들어서 직접 날려보는 것까지 보여주신 부분은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동욱아, 그러면 지금 유진이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했는데, 어쨌든 동욱이가 이번에 제작하면서 스스로 셀프 스타디 해가지고 그 방금 전에 얘기했던 뭐 중살 뭐 그런 그 용어적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살을 붙여가지고 우리한테 좀 설명 좀 해주면 어떨까? 저도 이걸 만들기 시작하면서 그런 이제 뭐 찾아보면은 나오는 거라서 뭐 저희가 뭐라 해야 될까? 허리에 있는 뼈를 그냥 척추라고 하는 느낌으로 중살이라고 부르는, 그냥 애초에 그게 이름이 붙여진 거라 그게 왜 중살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 비유는 좋네. 우리 허리에서 수많은 뼈가 있지만은 허리에 있는 뭐 척추뼈 같은 기능을 중살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비유만 해도 유진이라든지 그런 개념이 전혀 없었던 사람은 중살이라고 하는 것이 연에서는 우리 몸의 척추뼈와 같은 역할을 하는 어떤 그런 기능에 왜 이름이 붙여졌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기능을 하는 어떤 균형의 포인트예요. 뭐 그거는 맞는 거잖아, 그치? 네. 그래, 아주 좋았어요. 또 디자인 영상학부 김나연입니다. 일단은 발표 들으면서 PPT도 깔끔하게 만드시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잘 들었던 것 같고, 재료를 구하는데 힘드셨다고 했는데 이 외에도 만드시면서 뭐 다른 하면서 어려웠던 부분이 혹시 또 있을까요? 저는 어려웠던 거는 재료 구하는 거 말고는 일단 그 그림을 그려야 되는 게 손재주가 없다고 처음에 이제 토론에 썼는데, 그림을 그려 넣는 게 정말 힘들었고요. 그거 말고는 이제 나이를 먹고 하다 보니까 밖에서 연 날리기가 좀 부끄러웠던 정도밖에 없습니다.
아주 솔직한 얘기네. 근데 동우가 그 궁금한 것이 그렇게 자료를 구하기 힘들면은 사실은 체험하고 할 수 있는 뭐 방법들, 기회들 그렇게 너 스스로도 제작 과정을 이것저것 동영상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배워서 준비했다고 했었을 때 다른 쉽게 가는 길도 있었을 텐데 굳이 그렇게 문방구에도 그 패키지 팔지도 않는 그런 걸 갖다 열심히 연으로 했던 더 뭐 좀 이유가 좀 더 설명해 본다면 그렇게 구하기도 힘든 그 연을 그렇게 했던 그 이유가 뭘까? 일단 아무도 안 할 것 같았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어? 그 중요한 생각이야. 기왕이면은 있잖아 이거 우리가 어쨌든 좀 특이한 걸 할수록 이게 개성이 드러나는 거니까. 근데 왜 아무도 안 할 연은 아무도 안 할 거라는 생각을 왜 했을까? 일단 제가 시작하기 전에 이제 주제를 정할 때 뭔가 손이 많이 갈 것 같고 이런 거를 생각했었는데 뭔가 손이 많이 가고 이러면 사람들이 잘 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먼저 시작하게 됐고, 그리고 이걸 이제 구할 때도 힘들었지만 음. 그래서 이거 하나만 보고 가느라 다른 거는 뭐 해 볼 생각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다른 질문. 예전에는 우리 유진이 표현처럼 아빠하고 같이 연날리기도 하고, 그래서 또 예전에는 문방구에서도 연을 가볍게 패키지가 해서 가볍게 쉽게 만들거나 아니면 또 뭐 이렇게 약간 뭐 방패연은 아니어도 이렇게 좀 약간 플라스틱스럽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연들을 이렇게 또 팔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연날리기가 요즘에 우리 그 한국인들에게 특히 뭐 젊은 어린 친구들한테 예전보다도 더 이렇게 힘든 경험, 드문 경험, 경험하기 어려운 이런 걸로다가 그래서 문방구는 시장을 반영하잖아요. 소비자가 찾지 않으니까 그런 물품들이 사라지는 건데 그 이유는 뭐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그거 재밌지 않게 괜찮은데. 윷놀이 같은 경우는 아직도 하니까 그거 문방구에 가면 그래서 살 수 있는데 왜 연이라고 하는 날려봤던 여러분들은 다 그래 재밌게 기억하는 이 연이라고 하는 이 전통놀이는 문방구에서조차 동욱이가 이번에 아주 직접 어려운 경험을 많이 했다고 했는데 왜 이거는 점점 이렇게 어려워지고 사라지는 걸까요?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그 생각 반드시 정답은 아닐 수 있어도 이게 우리가 전통과 현대 또 옛 전통을 우리가 계승한다 이런 고민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연애 이 주제에 대해서 관광구 정윤아입니다. 네. 옛날에 그 연 세트가 그 초등학교 앞에 있는 문방구에서 그 준비물로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그냥 쉽게 사서 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왜냐면 그 연을 아예 그게 교과서에 있어서 그걸 준비물로 될 정도의 그 전통을 아직 초등학교에서 막 가르치고 함께 친구들이랑 어울리면서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이 나서 막 학교 가면서 막 "나는 가오리온 어떤 모양을 살 거야." 약간 이러면서 갔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요즘은 초등학교생들도 전통 문화에 대한 접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시스템이 쪼끔 없어져서 쪼끔 문방구에서도 이제 학교에서도 준비물로 찾지 않으니까 '없어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교육 시스템이 많이 바뀌었나.'라는 생각도 들고 이제는 전통을 그냥 책으로만 배우고 다른 걸로 그냥 체험을 하는 걸로 바뀌었나라는 생각도 그냥
드는 것 같아요. 자, 나도 윤아의 얘기가 내가 학교에서 확인한 바가 없으니까 이게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는 지금 제가 못하겠어요. 그렇지만 윤아의 논리적인 추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이 됩니다. 일단 학교 앞에 문방구 같은 경우는 학교 수업과 관련돼가 교재라도 숙제 나갈 때는 분명히 학생들이 많이 사니까 그 시장이 있는 거거든요. 머스트 고객이 있으니까 학교 앞에 문방구를 갖출 텐데 학교에서 그런 프로젝트가 아마 없는 것 같아요. 문방구에서 찾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 관련될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더 윤아가 두 번째 얘기했던 거, 그게 난 무척 궁금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요즘에 학교에서 전통 이런 거 분명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게 그렇게 없어지지 않을 텐데 대신에 이런 활동들이 교실 안에서 수업으로다가 머리로다가 연이야 이렇게 예전에는 그 연하면서 실제 이렇게 활동까지 포함했는데 요즘에는 그것이 그냥 교과의 내용으로 지식으로만 지나고 활동까지는 더 안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문방구에서 없어지는 건 아닐까요라고 하는 후자라고 한다면은 그건 좀 약간 그래서는 안 되는데 싶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대목의 문방구 이야기였어요. 우리 전통에 대한 이야기였고 오히려 나는 반대로 여러분들이 처음에 학기 초에 만났을 때 체험해야 돼 그랬을 때는 왕짜증이었죠. 아유 이거 뭐야 이것도 이렇게 시간 내고 힘들어 죽겠네라고 했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녀온 결과는 귀찮고 힘들었지만은 나름대로 여러분 각자의 추억이 만들어지는 좋은 경험들이었다는 얘기가 나의 경험이야. 나의 경험. 결과는. 오히려 결과는 좋아. 처음 시작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힘들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주게 했지만은 또 그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직접 해보면 이런 현상을 우리가 조금은 더 우리 전통을 잃어버리는 쪽이 아니라 좀 지켜갈 수 있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이런 수업을 사실은 하는 것일 테고 또 다른 이유가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건강학부 이유진입니다. 네. 제가 아까 연 날린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게 한 10년 전에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그 울산 대공원에 가면 그 약간 명절이 되면 널뛰기도 할 수 있고 그런 전통 체험을 할 수 있는 곳들이 되게 마련이 잘 돼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사실 명절도 그냥 여행 가는 걸로 대체하는 집이 많은 분위기고 또 초등학생들도 다 스마트폰 가지고 노니까 딱히 밖에서 뛰어놀지 않아도 다 그런 놀이가 충족이 되다 보니까 전통 놀이도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진이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 그죠?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 초등학생들이고 젊은 친구들한테는 전통 놀이보다 더 재미있고 시간이 모자라서 못 노는 그런 새로운 놀이들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옛 놀이가 그것과 같이 컴퓨터하기 문화라고 하는 흘러가는 거거든요. 꼭 흘러가는 문화를 옛날 문화를 붙잡아야 되겠다라고 내가 한국 사상과 문화를 가르치지만 문화라고 하는 결국은 흘러가기 때문에 끊임없이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뭘 꼭 붙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문화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 얘기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밸런스 그리고 또 새로운 것이 재미있으면 또 옛날 것도 뭔가 놀았던 그 가치를 우리가 그 끈을 놓지 않는 것은 그거대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정말 스마트폰도 재밌죠. 그래서 그 스마트폰 재미있는 걸 가지고 너무 악마화 시킨다고나 할까 너무 그렇게 할 필요도 너무 이렇게 우리가 중독이라는 얘기가 많으니까 악마화 시킬 필요도 없지만은 유진이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딱 답을 좀 낼 수는 없지만 그런 가운데서 야외로 나가서 연을 날려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우리 청소년들이나 우리 초등생들이 전자기기의 놀이, 실내 놀이가 강화되는 시대에 그런 놀이도 함께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지혜로운 포인트는 없을까? 어떻게 하면 또 우리 그 친구들이 그것도 재미있어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 기회가 열려진다면은 그건 역시 우리가 전통을 이렇게 살려갈 수 있는 한
부분이 될 수 있을 텐데 아무도 안 할 것 같아가지고 열심히 방편을 만들어봤다는 우리 김동욱 우리 선수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또 고민을 이어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도 드려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헤어지기 전에 한 가지 제가 공지사항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다음번에 만나서 다음 주부터는 다시 우리 한국 사상과 문화 우리 예정된 스케줄,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육 프로젝트 과제 내야 되고요. 다음번에는 아마 우리 마이클 브린의 교재 한국인의 마지막 섹션 미래 한국을 말하다, 한국의 미래에 대한 얘기니까 굉장히 재밌는 주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습도 좀 해오시고 또 과제 준비하는 친구들 재밌게 준비해가지고 발표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공지 하나 내겠습니다. 나중에 백석톡에서 내가 올릴 테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저녁 8시에 포럼 하나를 열려고 해요. 이거는 이제 자발적으로 관심 있는 친구들 들어와서 함께 토론해 봤으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내용은 뭐냐면 제가 수업에서 만났던 다른 수업에서 만났던 우리 선수 한 친구가 새내기 1학년인데요. 그 친구가 창업을 했더라고요. 그 창업의 아이템은 브랜드 디자인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티 같은데 프린트 넣어가지고 그걸 이제 이렇게 네이버 장마켓이라든지 이런데 이렇게 올려가지고 좋아서 디자인 해가지고 내 입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판매하는 사업, 그 창업을 했는데 요즘에 우리 벤처 창업 뭐 이런 얘기들 우리 주변에서 들고 또 미래에 우리가 좀 더 정해진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나만에 맞는 새로운 길을 또 도전해보는 어떨까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도 우리가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 백석대학 친구의 창업 이야기를 통해서 창업의 시작부터 창업의 이제 끝까지, 그리고 이 친구도 이제 뭐 시작한 친구니까 뭐 대단한 뭐 성공 케이스로다가 뭐 검증을 해가지고 소개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너무 전통을 어렵게 생각하는 문턱을 낮추려고 여러분들을 현장에 보냈던 것처럼 창업 이런 부분들도 그렇게 어려운 것만일까, 뭐 또 그런 개인적인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은 제가 그날 우리 수업 초대하듯이 백석톡에다가 그 사이트 링크를 올릴 테니까 관심 있는 친구들은 다음 주 화요일 날 저녁 8시에 거기에 초대합니다. 그래서 오셔서 같이 한번 창업에 대한 얘기 궁금한 거 묻고 듣고 배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우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오늘도 즐겁게 재밌는 수업에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우리 코로나 점점 악화된다고 하는데 조심하시면서 다음 시간 우리 건강하게 만나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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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